일장망자의 그림자. 천하그룹의 창업주이자 거대한 부와 완고한 고집으로 세간의 이름을 떨쳤던 윤대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0년이 되던 해였다. 그의 사후 장남 윤성준과 장녀 윤지혜는 예정된 수순처럼 그룹을 양분했다. 성준은 제조업 기반의 본류를, 지혜는 금융 및 부동산 부문을 차지하며 천하그룹의 성공 신화를 이어갔다. 윤 회장의 첫 번째 유언장은 간결하고 명료했다. 사망 직후 공개된 이 유언장은 전문 변호사가 입회하여 공증받은 완벽한 문서였고 모든 재산은 두 자녀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30년간 이 유언의 진위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완벽했으니까.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윤 회장의 유산 중 유일하게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정동 시계탑 박물관의 매각을 두고 두 남매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성준이. 형, 아무리 아버지 유산이라지만 이 낡은 시계탑 박물관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땅값만 해도 몇백억인데 이걸 30년이나 방치한 것만으로도 손해예요. 지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시계탑이 헐리고 그 자리에 들어설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그리고 있었다. 지혜야, 아버지가 유독 이 시계탑만은 철거하지 말라고 유언장에 명시하셨던 건 알잖아. 최소한의 상징성이라도 지켜야지. 당장 팔아치우자는 내 생각은 너무 경솔해. 성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의 반대 역시 아버지의 뜻보다는 매각 대금을 지혜와 어떻게 나눠야 가장 이익일지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윤 회장은 생전 시계와 시간의 흐름에 집착했는데 이 박물관은 그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수백 점의 정교한 시계와 그가 직접 만든 대형 괴종 시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었고 낡은 공간을 지키는 것은 이제 두 남매에게 성가신 숙제가 되었다. 결국 두 남매는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박물관의 정리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이 합의를 본 유일한 이유는 더 이상 아버지의 쓸데없는 취미 생활이 그들의 재산 증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탐욕 때문이었다. 이장 멈춘 시간 속의 비밀. 정동 시계탑 박물관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가 매우 넓었다. 사방이 거대한 시계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물관의 상징이자 윤 회장이 가장 아꼈던 높이 5m에 달하는 천하의 종벨 어브 CHUNHA이라는 괴종 시계가 서 있었다. 이 시계는 30년 전 윤 회장의 사망 이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성준과 지혜는 각자 자신의 몫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박물관의 모든 시계를 감정하고 목록화했다. 시계 전문가, 감정사,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며칠 밤낮으로 박물관을 뒤졌지만 그저 값비싼 골동품 이상의 의미는 찾지 못했다. 이 시계탑을 관리해온 사람이 누구였지? 지혜가 물었다. 고은서 씨요. 30년 동안 무보수로 자원봉사처럼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고용한 시계 수리공의 손녀라고 하더군요. 나갈 때 소정의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면 됩니다. 변호사 김민철이 대답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윤 회장의 작은 개인 집무실이었다.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창가에 놓인 앤티크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특별히 먼지가 덮이지 않은 듯한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윤 회장이 생전에 즐겨 사용하던 돋보기와 함께 30년 동안 날짜가 멈춰버린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성준이 무심코 책상을 밀자 책상 다리가 오래된 마룻바닥의 특정 지점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놀랍게도 천하의 종 괴종 시계의 중앙 하단부 시계추를 감싸는 육중한 황동문가 미세하게 벌어졌다. 그들은 황급히 문을 열었다. 내부에는 예상했던 시계추 대신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성준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 옆에는 얇은 양피지에 쓴 듯한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천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멈췄을 뿐. 3장 30년 전의 봉인. 상자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30년 전 날짜로 봉인되어 공증인과 윤 회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낡은 서류 봉투였다.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최후의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15세기 프랑스 스타일로 만들어진 열쇠였다. 정교한 곡선과 뼈대를 가진 열쇠는 다른 어떤 자물쇠에도 맞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두 남매와 변호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30년 전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유언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회장은 이 숨겨진 유언장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그룹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첫 번째 유언장 집행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에 대한 소송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공개적으로 개봉된 최후의 유언장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유언장은 첫 번째 유언의 효력을 정지하고 그룹의 핵심 자산인 천하홀딩스의 지분 51%를 포함한 모든 자녀 재산의 권리를 단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했다. 상속인 이름 고은서. 고은서! 그 시계탑 관리인 손녀 말입니까? 성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근본도 없는 일개 직원 손녀에게 그룹 지분 51%를 넘긴다고. 이건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일 뿐이야. 지혜 역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첫 번째 유언장이 엄연히 존재했고 30년 동안 이행되었어요. 그리고 고은서라는 인물은 우리 집안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유언장은 완벽하게 법적 절차를 거쳤고 심지어 봉투 안에는 윤 회장이 생전 남긴 자필 영상 파일이 담긴 USB까지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서 윤 회장은 30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성준아, 지혜야.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탐욕스럽게 사업을 일구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너희는 시간을 돈으로만 환산할 줄 알았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보지 못했다. 내가 남긴 유산의 진정한 열쇠는 너희가 아니라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영상은 고은서라는 이름이 상속인으로 적힌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고은서가 이 유언장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천하의 종을 다시 울리지 못한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 사장 뜻밖의 상속인 고은서. 고은서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윤 회장의 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이 시계탑 박물관에 헌신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낡은 시계탑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왔다. 그녀에게 박물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전부였다. 그녀는 천하그룹의 경영권은커녕 수백억 대의 자산에도 관심이 없었다. 다만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이 시계탑이 헐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윤성준과 윤지혜는 고은서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다. 고은서 씨, 당신이 이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천하그룹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수백억을 현금으로 줄 테니 상속을 포기하세요. 어차피 72시간 안에 그 시계를 울릴 수도 없을 겁니다. 성준이 비웃듯 말했다. 고은서는 담담했다. 저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윤 회장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이 시계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상속인으로 지목하신 회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회장실에서 발견된 유언장의 사본을 들고 괴종시계 천하의 종 앞으로 다가갔다. 시계는 30년 전 멈춰버린 그 순간 오후 3시 33분을 가리킨 채 미동도 없었다. 오장시계 수리공의 맹세. 고은서는 윤 회장이 자신을 상속인으로 지목한 이유를 찾기 위해 할아버지 고상태 옹이 남긴 낡은 수리 일지를 펼쳤다. 일지에는 30년 전 윤 회장과 고 옹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대호야, 자네는 결국 이 천하의 종이 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건가? 상태야, 내 아이들은 너무 빠르기만 하다. 그들은 멈추는 법을 잊었지.
이 종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깨달음을 지켜줄 사람의 손에 의해 울려야 한다. 고은서는 할아버지의 일지에서 윤 회장과 자신의 할아버지가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6.25 전쟁 당시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였으며 윤 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옹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비자금을 융통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옹은 재산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윤 회장은 평생 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고마움 때문에 그와 그의 손녀를 평생 돌봐왔던 것이다. 진정한 유산은 사업이 아닌 30년 전 우정과 신뢰의 빚이었다. 고은서는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으라는 성준과 지혜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72시간의 마지막 날 괴종시계의 내부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천하의 종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괴종시계와 다름없었지만 윤 회장이 직접 만든 만큼 무언가 특별한 장치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6장 반전의 열쇠, 시간의 역설. 고은서는 시계 내부의 모든 톱니바퀴와 스프링을 확인했지만 30년 동안 녹슬지 않게 잘 관리되었을 뿐 멈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멈추기 5시간 전. 성준과 지혜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다. 고은서 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정해요. 아버지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고은서의 눈에 30년 전 발견된 프랑스 스타일의 열쇠와 괴종시계의 중앙 시계판이 들어왔다. 열쇠. 열쇠는 자물쇠를 여는 데만 쓰이지 않아요. 그녀는 시계탑을 관리하며 알게 된 괴종시계의 비밀을 떠올렸다. 중세의 몇몇 정교한 시계들은 시간을 맞추는 것 외에도 특정 시간에 맞춰 시계 바늘을 이용한 힌트를 주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천하의 종은 30년 동안 오후 3시 33분에 멈춰 있었다. 3시 33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은서는 문득 괴종시계의 시계판 아래에 아주 작게 새겨진 라틴어 문구를 발견했다. 미멘토 모리. CLAVEIS in MANIBUS. 죽음을 기억하라. 열쇠는 손안에 있다. 열쇠는 손안에. 고은서는 자신이 가진 열쇠를 다시 만져보았다. 열쇠의 뼈대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녀는 과감하게 열쇠를 삼시를 가리키는 짧은 시침의 구멍에 끼우고 돌렸다. 열쇠는 마치 시계 와인딩 키처럼 회전했다. 딸깍. 시계 내부에서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이번에는 열쇠를 33분을 가리키는 긴 분침의 구멍에 끼우고 돌렸다. 딸깍. 여전히 시계는 움직이지 않았다. 성준과 지혜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고은서는 잠시 멈췄다. 윤 회장의 메시지, 너희는 시간을 돈으로만 환산할 줄 알았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보지 못했다. 천하의 종은 내가 멈췄을 뿐. 멈추는 법을 잊은 아이들. 고은서는 3시 33분이 멈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계가 멈춘 곳, 즉 정지점을 해제해야 했다. 그녀는 열쇠를 3시 시침과 33분 분침이 이루는 각도, 즉 3시 33분의 정확한 위치에 동시에 맞추어 넣고 시침을 잡고 있던 열쇠를 시계 반대 방향 시간을 거슬러으로 돌렸다. 크르르릉.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30년간 멈춰있던 천하의 종의 추가 떨리기 시작했다. 시침과 분침이 천천히 움직이며 3시 33분을 벗어났다. 그리고 시계의 가장 윗부분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문이 열리며 두 번째 봉투가 나타났다. 7장 30년의 유언, 반전의 진심 결말. 시간은 72시간 종료 1분 전이었다. 두 번째 봉투 안에는 천하그룹의 경영권 지분이나 현금이 아닌 단 하나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정동 시계탑 박물관이 위치한 땅과 주변 10만 평의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다. 이 토지는 30년 전 첫 번째 유언장에서 누락되어
윤 회장의 비자금으로 관리되던 비밀 재산이었다. 가치로 따지면 그룹 지분 51%에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윤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 땅은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너희 할아버지 고상태, 옹화 가난한 친구들이 함께 꿈꾸던 곳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천하그룹을 남겼지만 너희는 그 천하를 탐욕으로만 채웠지. 이 땅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은서야, 너는 30년 동안 이 낡은 시계탑을 지키며 시간을 존중했다. 이 땅 위에 내 친구의 이름을 딴 고상태 시계문화연구재단을 세우고 이 땅을 이웃에게 돌려주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진정한 천하다. 반전의 진실은 이러했다. 첫 번째 유원장 윤 회장은 자식들의 능력을 믿고 기업 경영권을 남겼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기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 시대의 성공 방식이라 생각했다. 숨겨진 유원장 30년 후 자식들이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시계탑을 철거하려 할 때를 대비해 가장 상징적인 장치 속에 숨겨두었다. 상속인 고은서, 그녀는 혈연이나 경영 능력 때문이 아니라 30년간 변함없이 멈춘 시간 속에서 우정과 헌신이라는 비물질적 가치를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목되었다. 성준과 지혜는 분노했지만 유원장의 법적 효력과 천하의 종이 울린 물리적인 증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천하그룹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자 가장 소중했던 가치, 즉 숨겨진 땅을 놓쳤다. 고은서는 마침내 시계탑을 보존하고 주변 토지 위에 거대한 공원과 문화연구소를 건립했다. 3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천하의 종은 매시 정각마다 웅장한 소리를 울리며 탐욕의 시대 속에서 잊혔던 윤 회장의 오랜 우정과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